반갑습니다. 네. 이제 녹화할 때도 끝나가고 여러분들이 참 오랫동안 이 방책해 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시간에 우리가 객을 했는데, 이 객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우리가 보면은 역학에 있어서는 이 객이 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꽃과 열매라고 보면 됩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못하듯이 이 객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 객을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를 않는 것이 이 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간에 객을 공부할 적에 그러니까 내격 8격을 먼저 시간에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격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격을 이제는 해야 되느냐. 내격 말고는 이제는 외격이 있습니다. 이 외격 중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격을 나누는데, 그 전에 외격 중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격이 여러 가지로 분포되는데, 알아야 될 것은 진종, 그런 게는 진짜 객이, 그런 게는 객이라는 것은 이 내격을 보지 말고 외격 중에서도 진짜 외격에 속하느냐. 진종은 희생초라. 그러니까 정말로 객 중에 내격에 외격에 해당이 되는 것은 희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가종은 희설하라. 희설하라. 그러니까 내격에는 8개가 있어가지고, 그 격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맹주가 있다면은, 이런 맹주에 보면 이거는 내격입니다. 내격이면 요 일간과 일주가 체가 되지만은 또 외격이라는 것은 이 자체를 가지고 전부 다 8자를 가지고 하나의 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인해서 무병갑이라는 지장간에서 월지에 얻어서 올라온 이 갑과 이 병을 가지고 정인격에 또는 간인상생, 간인상생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또, 그러나 이렇게 해서 4격에 8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쉽사리 그 격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진종희조라, 희생조라, 가종은 희설이라,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 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한여름에 또는 한겨울에 또는 봄에 가을에 사계절이 있는데, 이 사계절마다 그 계절이 왕한 오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는 우리가 목과 하와 또는 금과 수와 토의, 이 목은
봄이요, 이거는 여름이라, 이거는 가을이고 이거는 겨울이라. 요거는 진술충미 계절말이 되는데, 이런 여름을 낀다든지 겨울을 낀다든지 가을을 낀다든지 끼어서 생월을 끼어서 전체적인 객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부 다 우리는 진짜배기 외격, 진종이라 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역시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도 꼭 사람과 같이 우리 인간사에 꼭 맞게끔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사계절에 계절을 타고나면서 왕한거를 해가지고 우리는 태왕이라는 게 있어요. 태왕은 또 희설입니다. 희설이고, 극태왕은 희생조라. 희생조라. 왜? 아예 왕한거는 아예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같은 쪽으로 밀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태세라는 게 있다. 태세라는 것은 역시 태세도 희설이라. 희설이고 극태세라는 게 있다. 극태세라는 거 있는데, 극태세라는 것은 극태세는 아예 극하라. 아예 죽이뿌라는 거예요. 극하라. 마땅을 얻자입니다. 극하라. 요 6개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어떤 진종희생조라든지 가종희설이라든지 태왕희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극태왕희생조라든지, 그 다음에 태세는 희설이라든지, 극태왕은 극하라. 객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거는 전부 다가 극태세든 또 극태왕이든 이렇게 흘러가지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희생조하든지 극하든지 또는 희설하든지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맹주를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맞추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엉뚱한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제는 저와 같이 우리가 왕한 이 4객에 들어가지 않는 왕한 이 이제 객들을 이제 한번 연구하도록 해봅시다. 이게 참 우리가 신문에 이런 데 보면은 뭐 3개월 완성, 6개월 완성, 뭐 1년 완성 이래서 샀는데, 참 그는 어떠한, 나는 이 광고를 보면은 한탄할 정도로 한심스럽습니다. 이 공부가 지금 여기 와서 내가 하는 나도 이 공부가 다 됐다고 소리는 안 합니다. 이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이 공부가 어렵고 해가면 해갈수록 너무나 어려운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것이 뭐 수월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하고 지금 연구 중인 그 공부가 있는데,
뭐 이런 무어, 뱅인, 여기 무어 맞나? 어디? 김이제. 김이, 뱅인, 무어, 뱅진, 이런 맹주가 있다. 이 역시 또한 객이 잡히지 않는 객이라. 외객이라, 외객.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거냐 이 말이야. 지금 이 방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뭐 뭔가를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또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있는 병이 2개 있고 여기에 또 병이 있고 여기에는 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는 이렇게 서로가 생해주고 이거는 여기에 생을 받기만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섭토라.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섭토고 요거는 조토라는 거예요. 조토. 그러면 이 조토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을이라는 게 있고 요는 봄의 계절이란 말이에요. 봄의 계절에 무병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날씨가 추운 봄에 요 안에 조토의 을은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을은 이게 갈목을 잡고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 이 자기하고는 누가 되느냐 말이에요. 을은 자기와는 따지면은 정조부가 된다는 거예요. 정조부가. 그러면 이 병화는 누가 되느냐 하면 자기한테는 조부가 된다. 그러면 조부가 되는데 이 조부에는 그 조부에는 요 정조부에서 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 아들 둘은 한 배 안에서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은 요 사람의 맹주는 어느 분의 할아버지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어느 분의 할아버지 자손이 돼. 그것은 요는 생을 해주고 요는 인호 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이라는 것을 배웠죠. 요분의 직계 자손이 된다. 그러면 요분은 딴 쪽으로 이제 자손이 퍼져나간다니. 그러면 할아버지 두 분의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 할아버지의 집안이 어느 분이 흥성하냐고 이제 논다는 거예요. 흥황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이 본명의 맹주는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아직까지도 이 공부가 다 안 된 거는 자신은 압니다. 엄청난 이 공부는 깊이가 있고 넓고 그러면서도 무궁무진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 8자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잠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 정조부 때는 이 을목이라는 목이 목왕절에 났으니까 이것이 편제라. 편제기 때문에 따뜻한 햇빛을 받아가지고 정조부는 이리 댕기고 저리 댕기고 살림을 많이 모았다. 그러나 조부의 아들 때에 오가지고 요 분의 한 아들은 선비 노릇을 하고 한 아들은 사업가가 되지는 거예요. 사업가가. 그래서 지금도 이 할아버지 부부는 지금도 살림이 많고
요 선비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살림이 좀 빈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주를 이렇게 보아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에 또 부가 또 놓으면 이 사람에게는 고조부가 놓지요. 그럼 여기에서 고조모의 어떠한 행태와 정조모의 어떠한 행태가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 관계상 정조부의 어떠한 정조모 쪽으로 안 나아갈 뿐이지 직계 쪽으로만 쭉 올라갔다 뿐이지 여기서 끝이지만 또 직계 쪽으로 또 올라가면 고조부 그 위에 이 사주에서 전부 다 그러면서 여기에 서로의 옷대의 영가가 여기에 서로 썩히고 있다니. 옷대의 영가가. 그러면서 여기에 묘턱거정 여기에 썩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얼마만큼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신문에 보면은 6개월 완성, 3개월 완성, 1년 완성 이 말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뭘 어쩌잔 말이에요. 지금 철학관에서 하는 것이 맨날 하는 먼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충보고 파나보고 또는 삼재나 보고 예. 뭐 이런 이게 우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런 게 철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이라 학문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파나 삼재나 이런 거 자꾸 들미 쌓고 이름 잘 지니 못 지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집에 오는 사람이 이름이 나쁘다 어쩌다 선생님 이름 감정해 주시오. 부모가 지어주는 거 가지고 있거라. 이름 나빠도 출세하고 대통령 한 사람 천지다. 사주입니다. 사주가 얼마만큼 정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 집안의 이 풍수가 작용을 많이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양택이라든지 그 우때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묘터라든지 그걸 음택이라고 하지요. 그런 작용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자식한테 돈 물리 주려고 하지 말고 네 누울 자리 바로 누우라. 너 누울 자리 바로 찾아 누우라.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각 이런 촌에 가보면은 이제 가을 거지를 전부 다 해놓고 나면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풍수가 어느 한 사람이 오면은 한 달 내지 2달로 다시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까지 2달 내지 석 달로 그어서 풍수가 동네에 그 댕임수로 이는 다 보고 또 돈이 많은 집에 부잣집에는 아예 풍수가 그 몇 사람이 거기서 삽니다. 살아가지고 그 일대에는 산소를 따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충청도라든지 안동 또는 저 경기도 쪽으로 산소를 감정해 주러 가보면은 그때 그런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런 풍수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잡아놨다 그러면서 띄엄띄엄하게 그 동네 큰 그 한 면에 엄청 실이 이렇게 흩어놔가지고 묘를 써놨습니다. 그런 게 그때는 때인데 지금은 자 그런 걸 안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옛날 말에 산 사람은 모으고 죽은 사람은 흩어놔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죽은 사람은 모으고 산 사람은 흩어 있는 시절. 그 어저께도 내한테 저 안동 쪽에 있는 분이 한 분 직접 오셨어요. 오가지고 산소를 우리가 8대조부터 모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데 모으면 안 된다 했어요. 다 계획을 다 짜놓은 거를 개발이 되느냐? 개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놔두라. 전부 다 놔두라. 다 계획을 세웠던 것을 전부 다 그냥 놔주기로 하고 결말을 보고 그 집에 문중에 종선하고 약 한 사람이 한 10여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보고 올라갔어요. 제가 답을 못 내리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래, 그런 건 함부로 우리가
손을 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분의 맹주도 여러분들이 퍼뜩 보기는 하가 많고 이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생생한 것을 뽑아내 주어야만이 이 사람의 어떠한 길흉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길흉을 바로 낼 수도 없고 직업도 바로 잡아줄 수도 없고 성격도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말은 많지만은 또 그러나 우리가 들어서 좋은 것도 있고 들어서 나쁜 것도 있잖아.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만 요렇다 이런 것을만 여러분들이 먼저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객들이 객이 똥 4객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은 또 객은 몇 객에 해당되는 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전왕객이라는 객이 있는데 이 전부 다 우리가 진종객입니다. 전왕객이라는 게 있다. 전왕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전왕객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이 염상격 또는 윤학격 또는 곡직격 또는 종획격 또는 가색격 이런 객이 5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해가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해봅시다. 그런 참 이 4객 외에 이런 객이 더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돼. 이 잘 살피지 않으면은 이 맹주를 못 봐요. 자, 그러면은 전왕격에 있어가지고 염상격이다. 이 염상격이라는 것은 하얀 말찌개 온통 불바다라는 것이요. 온통 불바다인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이 불바다는 조건을 이룹니다. 병정일주가 이래 됩니다. 병이나 정일주가, 그러니까 병이나 정날에 태어난 사람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가 왕한 오왕절에 태어나고 하가 많으면은 염상격이라고 하죠. 염상격. 자,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해봅시다. 병호, 갑오, 또 병호, 갑오. 이거는 보세요. 우리가 4객을 보면은 지장간에서 투출된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4객이 아닙니다. 4객이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외격으로 보기 때문에 외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는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이 자체는
우리가 전부 다가 화란 말이에요. 목, 목, 목은 화를 생해주는 연료니까 이 자체가 전부 다 화라는 게 화. 그래서 오왕결이 났고 이런 거를 우리는 염상객이라 한다. 이게 누구 사주냐? 저 중국의 유명한 간운장의 사주란 말이에요. 그 간운장이 어떻게 죽느냐? 이는 갱자 때문에 아무리 사주가 이렇게 좋고 하더라도 그 자기에게 운이 안 오면은,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해천지 개동력이요 운거영웅 불자마다 때가 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나를 도와주지만 운거영웅 불자마라, 운이 가게 되면은 영웅도 제주를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 이 간운장이 그 누구예요?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장군이 이 자대운에, 여기에서는 화가 불이 그냥 팔팔팔 이렇게 활활 다니야 되는데 작아서 이렇게 불을 끄면 이때부터는 영웅도 이제는 제주를 못하게 됩니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대운에 오나라의 여몽이라는 장군이 이 간운장을 내천으로 몰아이어가지고 그 물가에서 결국 포로로 잡아가지고 참수로 시키는 그는 그 아닙니까? 만일에 이 사람이 산으로 달아났다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잡지를 못해요. 적토마라. 붉은 말같이 그렇게 날뛰는 사람을 어느 누가 잡을 수가 없다는 게 산으로 달아나면. 그러나 이 산으로 달아나야 될 사람이 그 운이 안 오다 보니까, 운이 아니다 보니까 그 물가로 몰려져 가지고 거기서 물에서, 말이 물에 가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물에서 처참하게 포로가 돼서 그 영웅도 당했다는 그런 우리가 삼국지에 있죠. 그러면은 또 우리가 하나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자체도 전부 다가 염상격이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고급 공무입니다. 이런 거는 아까 우리가 할 적에 진종생조라고 했단 말이야. 진종생조는 이런 거는 자기가 자꾸 화나 목이 넣어서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만이 아주 불이 크게 이래 다니면서 보기가 좋지. 만일에 불이 이렇게 많은데 쏘가가지고 불 끈다 하면 이거는 아무자기도 못 쓰니까, 아무자기도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불이 뭐같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가지고 천지를 집어삼킬 것이 이렇게 지각 강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가 쫓겨와가지고 불은 반쯤 꺼지고 반쯤 안 꺼지고 이렇게 댕기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 자연의 인리와 이 사주와 똑같다는 거예요. 깊이를 알게 되면은, 어떠한 이 뜻을 알게 되면은 이 맹주 보는 건 수월해요.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뽑는 거는 깊이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 이래 보기는 수월한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맹주를 남을 걸 봐주겠다고 달라든다면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는 업을 짓는 그런 계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런 거는 전부 다 희생조입니다. 오히려 도와주라. 희생조가 됩니다.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
그 다음에는 윤학객이다. 이제는 윤학객이라는 것은 흐르는 겁니다. 흐른다. 어떻게 흐르느냐? 윤학객은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은 하가 왕한 5월에 출생한 사람이고, 윤학객이라는 것은 수가 왕한 자월에 생한 사람한테 해당이 됩니다. 자월에 생한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봅시다. 임진, 임자 또는 임자, 이민 전부 다 수지요. 수왕절에 자월에 수왕절에 신자진 수국, 신자진 수국, 수 전부 다 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고위 간부지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 정성을 살았던 분인데, 지금은 뭐 이런 걸 우리가 잘 못 밝히고 옛날 고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 그러나 이것보다는 또 한 개를 우리가 보자는 거야. 여기 보면은 경자, 무자, 임진, 신해. 여기에는 전부 다가 물이 있어가지고 윤학계걸은 진종이 되었습니다. 진종이 되었습니다. 진종이 되어가지고 생애준행이 줬는데, 이것은 토가 있어가지고 가종이 되었습니다. 가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다 같은 자월에는 요거는 요자 하나. 그러니까 윤학객은, 이거를 윤학객인데, 윤학객은 흐르는 물은 토가 있으면 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했던 염상객은 수가 있으면 되지 않는다. 합격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는 요 자체 내에서는 여기에서 무가 올라와가지고 무의 힘자랑을 하게 됩니다. 힘자랑을 하게 돼가지고 일찍이 고급 관리가 되었지만은 또, 그러나 이것이 자기 운에 신대운이 왔을 적에, 신자진 수국이 딱 되어질 적에는 윤학격으로 흘러야 되는데 내가 흐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가종은 희설하락 했거든요. 희설하락 했습니다. 가종은 희설하락. 희설하락 했는데 요때에 목이 들어오면은 내가 희설하지요. 수생목. 그러면은 요거를 파극을 씌워가지고 내가 좋다는 거야. 희설하면 좋는데 가종이기 때문에 희생조하는 것이 들었다. 생조는 신입니다. 신은 나를 도와주는 이지요. 희생조하는 것이 들어가지고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나이는 50이 안 됐지만 또 단명을 하고 말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딱 맞아 들어갑니까? 희생조와 희설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신이 들어오면 더욱더 좋고 이명주는
신이나 자나 들어오면은 죽는단 말입니다. 희설하라. 그러니까 희설하는 것은 목이나 얼이란 말이야. 목대운이 들어오면은 희설하면은 이 사주는 좋고, 희생조하면은 가정은 희생조하면 안 된다. 희생조하면 가정은 희생조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윤학계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윤학계에서 학계에서 조금 비켜가는 게지만 또 신의 병진 아닙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초급에 배웠을 적에 병신합수하니까 이 사주도 윤학계기 때문에 보시는 거죠. 네. 뭐 이 사주가 누 사주냐?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의 사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성냥이라는 사람한테 있었는데, 이성냥이는 누구냐? 이여송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성냥의 조부는 누구냐? 우리 삼국시대 때 당나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그때에 중국을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여송이가. 그래가지고 이성냥이가 만주의 총사령관이 될 적에 이 누르하치가 나이 27살 나이로 이 누르하치 이성냥이 밑으로 일개 군인으로 들어갑니다. 일개 군인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어가지고, 그때서 이 만주족인 누르하치가, 여진족인 누르하치가 이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때 맥나라에, 그때는 맥나라지요. 맥나라가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7년 전쟁 때 이여소이가 내려오는데, 이 이여소이는 이 이성냥이의 아들입니다. 그 이여소이 역시 우리나라 사람인데 내려가지고 우리 산을 땡기면서 맥을 전부 다 끊고 그런 설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때 맥나라가 그때 국력이 쇠퇴했습니다. 그럴 때 이 누르하치는 맥나라의 관리들에게 그 만주 벌판에서 논 인삼이다, 녹용이다, 모든 것을 그 맥나라 관리들한테 주가지고 임진왜란이 나고 나서 나라가 쇠약한 틈을 타서 누르하치가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맥나라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칠 적에는 금나라입니다. 금나라. 금입니다. 금이고, 맥나라는 화입니다. 화고 요거는 금나라는 금이니까 아무리 금이 맥나라를 치보니까 오양상으로 하고 금을 당하니까 아직 그 맥나라를 완전 정복을 못했는데, 그는 어느 날 그 밑에 아주 그 유능한 사람이 넣어가지고 금나라를 청나라로 바꾸세요. 그래서 청은 수고, 명은 하니까 수국해가지고 결국 맥나라를 얻고 청나라를 세운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의 사주입니다. 이렇게 사주가 좋으면은 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강해군 때 어려움이 많았죠. 예. 강해군 때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강해가 반란으로 지고 인조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청나라에게 무릎을 꿇고 엄청난 수치를 당한 그런 우리 역사적인 오명이 있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윤학계에 또 한 개 더를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윤학계라고 보면 됩니다.
윤학계로 보면 돼. 그러나 윤학계이 완전한 윤학계이 되지 않으니까 희설하라. 가종이 되니까. 예. 가종이 되니까 희설하라. 그래서 이 목이 두 개가 있죠. 희설하라. 이 맹주가 누구의 맹주냐? 일본 천황의 맹주다. 이렇게 맹이 밝고 좋으면은 그 어떤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명백한 사실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윤학계 한 개 더 예를 들고, 이런 거는 오이 윤학계입니다. 해자축이니까 해월에 태어나서 전부 다 수가 되고 금생수 하니까 이런 거는 윤학계이다. 네. 그 다음에는 윤학계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종액격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맹주에 꼭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이 윤학격, 흐르는 물이다. 물인데 이 물 자체를, 흘러가는 물을 토가 있어서 막으면 되지 않는다. 그 뜻은 큰 어떤 비가 많이 오가지고 홍수가 쳤으면은 그 홍수가 그대로 내려가거나 놔주라는 거야. 그러나 그걸 홍수를 막혀였다고 그걸 흙을 가지고 막으면은 많은 재해가 일어난다. 많은 재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토가 조금이라도 섞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맹주가 요 월이 수왕절이 돼야 됩니다. 월이 수왕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월이 안 되고, 월은 여기에 개미가 되고, 여기에 유가 되고, 여기에 개해가 되고, 여기에 또 을해가 되든, 또는 개해가 돼도 요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면은 가종이 됩니다. 가종이 되면은 뭡니까? 희설하라. 그러면 목이 오가지고 이거를 극해줘야 됩니다. 희설하라. 그러기에는 희생조하라, 희설하라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은, 이런 가종은 희설하라, 진종은 희생조하라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맹주가 많습니다. 많지만 여기 한번 봅시다. 을의 갑신, 을류 갑신. 이 또한 역시 이 목이 많고 이 금이 많은데, 이때는 희설하는 화가 오면은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지만은, 또 화가 오지 않고 다시 이런 유나 이런 거문이 오게 되면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14살인데 지금부터 3년 전에 11살 때 단명인 사주입니다. 아주 어떤 내막은 제가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떠한 맹주도 이런 거는 전부 다 옳은 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옳은 객이 아닙니다. 내 객도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다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가종 또는 진종 또는 태왕 태세, 극태왕 태세, 극왕, 이런 쪽으로 가야 되죠. 이거는 태세한 사주예요. 그냥 태세. 예. 태세는 희설하라. 희설하는
화가 들어서 이거를 크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게 목과 금의 어떤 왕충장치를 해주는 수가 들어가지고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대주면은 이 사주는 살아나갈 수가 있다. 공식과 같이 하나하나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 4천만이면 4천만의 인구 사주가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게 보면 방금 내가 6가지를 이야기해 줬지만 이것도 또 다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리 맞춰도 저리 맞춰도 안만 맞춰도 이래서도 또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부가 그만큼 어렵고 광대하고 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수로 마치고 다음 날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